지금부터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부자입니까? 잠깐 대답하지 마세요. 아직 은행 앱을 열어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당신의 은행 잔고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1960년 캐나다에 한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밥 프록터. 나이 26살. 고등학교 중퇴. 연봉 $4,000. 빚더미에 앉은 인생. 그런데 이 남자가 딱 1년 후에 연봉을 6배로 올립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연봉 $400만 벌게 됩니다. 복권에 당첨됐을까요? 아니요. 유산을 물려받았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단 하나의 법칙만 실천했습니다. 이미 가진 것처럼 연기하라. 지금부터 25분 동안 당신의 인생을 바꿀 이 법칙의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1960년 어느 추운 겨울날 26살 밥 프록터는 소방서 라커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월급 명세서, 눈앞에는 산더미 같은 청구서.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항상 부족하지? 바로 그때 한 친구가 다가와 책 한 권을 건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내 인생 바뀔 수도 있어.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밥 프록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각만 하면 부자가 된다고? 허튼 소리지. 하지만 그날 밤 심심풀이로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날 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밥 프록터는 멈칫했습니다.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 그는 자문했습니다. 나는 뭘 믿고 있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것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돈은 열심히 일해야 번다. 거짓. 부자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거짓. 나 같은 사람은 절대 부자 못 돼. 거짓. 그는 책을 덮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연봉 $25,000를 번다. 당시 그의 연봉의 6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다. 그는 소방관이었습니다. 나는 부자다. 통장 잔고는 거의 제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했고 친구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밥 프록터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연봉 $25,000를 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소방서를 그만두고 청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6개월 후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좋은 기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그의 연봉은 $25,000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밥 프록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목표를 $100,000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뤘습니다. 5년 후 그의 연봉은 $400만 됩니다. 이 사람 도대체 뭘 한 걸까요? 자,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라는 거야?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 억만장자인 척하라고?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밥 프록터가 말한 연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연기가 아닙니다. 명품 가방 들고 빌린 외제차 타고 인스타에 허세 부리는 거, 그건 연기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진짜 연기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연기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요. 저는 회사원이에요. 저는 자영업자고요. 저는 아직 학생입니다. 틀렸습니다. 전부 다 틀렸어요. 그건 당신이 하는 일이지 당신이 누구인가가 아닙니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 부자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뿐이야. 차이가 보이시나요? 둘 다 똑같이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체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우리 집안이 원래 가난해. 부자는 가난을 일시적인 상태로 봅니다. 지금은 이래. 하지만 곧 바뀔 거야. 이 정체성의 차이가 전부를 결정합니다. 둘째, 연기는 주파수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좀 신비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과학입니다. 밥 프록터는 평생 진동의 법칙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당신도, 저도, 이 책상도, 돈도 전부 에너지예요. 그리고 모든 에너지는 진동합니다. 각자 고유한 주파수로요. 부와 가난은 서로 다른 주파수입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세요. FM 89.1을 듣고 싶은데 다이얼이 95.5에 맞춰져 있으면 절대 들을 수 없죠.
당신이 가난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면 부의 방송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파수를 바꾸나요? 생각과 감정입니다. 매일 돈 없어, 힘들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가난의 주파수를 방출합니다. 매일 나는 부자야, 나는 풍요로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부의 주파수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는 같은 주파수로 응답합니다. 말도 안 돼. 그냥 정신승리 아냐? 아니요. 과학입니다.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를 찾아보세요. 당신의 의식이 현실을 만듭니다. 문자 그대로요. 셋째, 연기는 무의식의 재프로그래밍입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현실은 의식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이 만듭니다. 의식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면 위에 떠 있는 10%죠. 나머지 90%, 수면 아래에 있는 거대한 빙산. 그게 무의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움직이는 건 이 90%입니다. 문제는 뭐냐? 당신의 무의식에는 평생 동안 쌓인 프로그래밍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말했죠. 돈은 쉽게 벌리지 않아. 입력. 학교에서 배웠죠. 부자는 욕심쟁이야. 입력. TV에서 봤죠. 가난한 게 더 행복해. 입력. 수십 년간 이런 프로그래밍이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식적으로 아무리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외쳐도 무의식이 말합니다. 안 돼.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야. 원래 이래. 그럼 어떻게 해요? 무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복입니다. 끊임없는 반복.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상상합니다. 부자인 나를. 매일매일 부자처럼 행동합니다. 처음엔 이상합니다. 거짓말 같습니다. 뇌가 거부합니다. 하지만 30일, 60일, 90일 계속하면 어느 순간 무의식이 항복합니다. 알았어. 우리는 부자야.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밥 프록터가 평생 가르친 방법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카드를 만드세요.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폰 메모장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으세요. 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봉 1억 원을 벌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3가지입니다. 하나, 구체적인 금액. 많이가 아니라 정확히 얼마. 둘, 명확한 날짜. 언젠가. 가 아니라 정확히 언제. 셋, 과거형. 벌겠다. 가 아니라 벌었다. 왜 과거형이냐고요? 이미 잃은 것처럼 무의식을 속이는 겁니다. 밥 프록터는 87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머니에 이 카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금액은 수십 번 바뀌었어요. 처음엔 25,000달러, 나중엔 수백만 달러. 하지만 방법은 항상 같았습니다. 카드를 만들고 매일 읽는 것.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읽으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읽으세요. 하루에 최소 10번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속으로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신의 귀가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거든요.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기 최면이에요. 최면이라고 하니까 무섭죠?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최면에 걸려 있어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가난해. 이게 최면입니다. 가난의 최면. 이제 부의 최면을 걸어야 합니다. 2단계. 매일 5분 영화를 찍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상상하세요. 당신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은행 앱을 엽니다. 잔고를 봅니다. 그 숫자가 보입니까? 천천히 느껴보세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해냈어. 가족에게 전화합니다. 그 말을 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새 집 열쇠를 받습니다. 손에 쥐어집니다. 차갑고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문을 엽니다. 햇살이 쏟아집니다. 바닥을 밟습니다. 최대한 디테일하게 상상하세요. 색깔, 소리, 냄새, 촉감, 맛, 오감을 전부 동원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감정을 느끼세요.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물입니다. 물 없이는 씨앗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처럼 느껴야 합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과학적 사실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생생하게 상상하면 뇌는 이거 진짜네? 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하세요.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리허설입니다.
배우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연습하듯이 당신은 부자의 인생을 연습하는 겁니다. 3단계. 부자처럼 걸으세요. 여기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품 사라는 거야? 외제차 빌리라고?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밥 프록터가 말한 부자의 행동은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세요. 부자는 정돈된 환경에 삽니다.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세요. 비싼 옷일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면 돼요. 거울을 보고 웃으세요. 부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걸을 때 허리를 펴세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걷습니다. 말할 때 천천히, 명확하게 말하세요. 부자는 중얼거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먼저 인사하세요. 부자는 먼저 가치를 줍니다. 일할 때 최선을 다하세요. 부자는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배울 때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책, 강의, 멘토. 부자는 자신에게 투자합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자는 시간이 돈보다 귀하다는 걸 압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부자는 문제를 찾지 않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당신을 바꿉니다. 밥 프록터는 가난했을 때도 항상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넌 돈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옷을 잘 차려입어?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자거든. 실제로는 통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자였습니다. 정체성이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곧 현실도 따라왔습니다. 4단계. 감사하고 베푸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로요. 밥 프록터가 가장 강조한 원칙입니다. 부는 강물입니다. 흐르게 두세요. 막으면 고이고 고이면 썩습니다. 지금 당장 부자가 아니어도 베풀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을 기부하세요. 친구에게 밥을 사주세요. 좋은 정보를 나누세요.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돈도 없는데 무슨 베풀미야? 이게 가난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부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건 내가 풍요롭다는 증거야. 베푸는 행위는 무의식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충분해. 나는 넘쳐. 그리고 우주는 응답합니다. 그래. 그럼 더 줄게. 반대로 움켜쥐면 나는 부족해. 조금밖에 없어. 아껴야 해. 우주는 응답합니다. 그래. 알겠어. 그리고 계속 부족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더 가지려면 더 줘야 합니다.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세요. 오늘 나는 건강했다. 오늘 밥을 3끼나 먹었다. 오늘 따뜻한 물로 샤워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을 수 있었다. 이게 뭐가 감사냐고요?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구상 70억 인구 중 절반은 하루에 $2로 삽니다. 당신은 그들보다 부자입니다. 이미 감사는 가장 높은 진동 주파수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당신은 부의 주파수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당신에게 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시도하다가 포기합니다. 일주일 하다가 안 되네 하고 그만둡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나 이틀 동안 나는 부자다 했는데 아무 변화 없어요. 당연합니다. 당신은 20년, 30년 동안 가난의 프로그래밍을 해왔습니다. 그게 이틀 만에 바뀔 거라 생각했습니까? 씨앗을 심고 다음 날 왜 안 자라? 라고 화내는 농부가 있습니까? 최소 90일입니다. 9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둘째, 현실을 보고 좌절합니다. 나는 부자야. 라고 말하는데 독촉 전화가 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현실은 안 바뀌잖아? 밥 프록터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과거의 생각이 만든 결과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생각은 미래의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타임렉이 있습니다. 시차요.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내일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속에서는 이미 싹이 트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현실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셋째, 상상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소파에 누워서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야.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면 그냥 백수입니다. 밥 프록터는 명확히 말합니다. 상상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그곳까지 데려가는 건 행동입니다. 매일 새로운 기회를 찾으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세요. 우주는 움직이는 사람을 돕습니다.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얘기 다 들었어.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까먹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밥 프록터의 방법을 30일 로드맵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합니다. 첫째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종이를 꺼냅니다. 그리고 씁니다.
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봉 당신의 목표 금액을 벌었다. 카드를 만들었으면 지갑에 넣으세요. 핸드폰 케이스에 넣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루에 10번 소리내어 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출근길에 3번, 점심시간에 2번, 퇴근길에 2번, 자기 전에 2번. 미친 사람 같은데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둘째 날, 오늘부터 거울 훈련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봅니다. 자신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미소를 지으세요. 미소는 뇌를 속입니다. 아, 우리 지금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처음엔 이상해서 웃음이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웃으세요. 셋째 날,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전 5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았다.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오늘 친구가 웃겨주는 밈을 보냈다. 이게 뭐가 감사냐고요?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이게 당신의 주파수를 바꿉니다. 넷째 날부터 7째 날, 계속 반복입니다. 카드 읽기 하루 10번, 거울 보며 선언하기, 감사 일기 쓰기. 지겹습니까? 당연합니다. 밥 프록터도 지겨워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이상한 느낌이 들 겁니다. 오늘 카드 안 읽었더니 뭔가 불편한데? 좋습니다.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8째 날, 오늘부터 아침 루틴에 5분 상상 시간을 추가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당신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 집? 해변? 천천히 둘러봅니다. 뭐가 보입니까? 소리가 들립니까? 냄새가 납니까? 최대한 디테일하게 느껴보세요. 처음엔 흐릿합니다. 괜찮습니다. 매일 하면 점점 선명해집니다. 9째 날, 오늘은 상상의 감정을 추가합니다. 목표를 달성한 순간을 상상합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해냈어. 이 감정을 진짜처럼 느껴보세요. 뇌는 구분 못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당신이 충분히 강렬하게 느끼면 뇌는 이거 진짜구나 하고 믿습니다. 10째 날부터 14째 날, 매일 아침 5분 상상, 매일 밤 5분 상상. 이제 당신의 머릿속에는 2개의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 그리고 미래의 현실. 당신은 매일 미래의 현실을 리허설하고 있는 겁니다. 2주가 지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우연들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옵니다. 좋은 정보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기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연일까? 아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3주차, 행동 패턴 변화 15일 21일, 15째 날, 오늘부터 부자의 하루를 흉내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부자는 일찍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하세요. 작지만 중요한 승리입니다. 물 한 잔 마시세요. 몸을 깨웁니다. 15분 스트레칭 하세요. 부자는 건강을 챙깁니다. 샤워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으세요. 오늘 하루를 대충 시작하지 마세요. 16째 날, 오늘은 대화 방식을 바꿉니다. 힘들어. 대신. 도전적이네. 안 돼.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 돈 없어. 대신. 지금은 자금이 부족해.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현실을 만듭니다. 부자의 언어로 말하세요. 17째 날, 오늘은 베풀매 날입니다. 커피 한 잔 값을 기부하세요. 친구에게 밥을 사주세요. 동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하세요. 돈도 없는데 무슨 베풀미야? 바로 이 생각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베푸는 순간 당신은 나는 충분해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18째 날부터 21째 날, 매일 아침 부자의 루틴, 매일 부자의 언어 사용, 매일 작은 베품 실천. 3주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챕니다. 너 요즘 뭔가 달라 보여. 당신은 모릅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하지만 그들은 압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었다는 걸. 22째 날, 오늘부터 모든 걸 통합합니다. 아침 루틴, 6시 기상, 침대 정리, 물 한 잔, 스트레칭, 거울 앞에서 선언, 5분 상상, 카드 읽기, 하루 중 부자의 언어로 말하기, 작은 베품 실천하기, 새로운 기회 찾기, 저녁 루틴, 5분 상상, 감사 일기, 내일 계획. 23째 날, 오늘은 점검의 날입니다. 지난 22일 동안 뭐가 바뀌었나요? 작은 변화들을 적어보세요. 별로 안 바뀐 것 같은데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말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행동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분명 뭔가 바뀌었을 겁니다. 24째 날부터 30째 날. 이제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매일 한 가지 새로운 행동을 추가하세요. 새로운 사람에게 연락하기, 새로운 책 읽기, 새로운 강의 듣기, 새로운 아이디어 실행하기. 우주는 움직이는 사람을 돕습니다. 앉아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옵니다. 30째 날. 축하합니다. 당신은 30일을 완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일 만에 포기합니다. 당신은 그들과 다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30일 전에 당신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지금의 당신은 뭐라고 답하나요? 분명 다를 겁니다.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30일은 시작입니다. 진짜 기적은 90일 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세요. 60일, 90일, 100일. 계속하세요. 당신의 현실은 반드시 바뀝니다. 2022년 2월. 밥 프록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7세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무대에 섰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건 이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믿고, 느끼고, 행동하라. 오늘부터 당신의 연기를 시작하세요.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나는 부자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거짓말 같을 겁니다. 웃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석 달.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 이게 진짜 나였어. 밥 프록터는 26살의 빚쟁이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너무 늦었다고요? 천만에요. 시작하기에 완벽한 나이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밥 프록터의 마지막 말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부자라고 믿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순간 대답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기적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